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천군의 인구 감소 문제를 기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연천군 내 유일한 전통시장인 전곡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봤는데요. 상인들은 인근 신도시로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특히 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연천군을 옥죄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전곡시장에서 대를 이어 기름집을 운영 중인 이희남 씨. 어머니 때부터 60년 동안 전곡시장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통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요즘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인접 신도시로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은 겁니다. 특히나 인근 도시에 동두천, 양주, 의정부 그쪽에 신도시들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구매력 있는 인구들이 또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여기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 전곡시장은 한산합니다. 시장을 오가는 손님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상인들은 이것이 평소 전곡시장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층은 당연히 보기 힘들고 그나마 단골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 상인들의 매출은 전성기 때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장사 오래 하셨어요? 네, 한 40년 가까이. 40년? 그럼 4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떠세요? 지금 한 20분의 1? 20분의 1. 옛날에는 엄청 잘 됐죠. 전곡시장에서 45년째 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정종택 씨. 정종택 씨는 과거 연천군 영광의 시절을 기억합니다. 1980년대 당시 연천군의 인구는 8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접경 지역 특성에 맞게 군 장병들이 지역 경제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발하니 동두천과 의정부 등 인접 지역 시민들도 연천군으로 이사를 왔다는 게 정종택 씨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군 병력이 축소되고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젊은 층이 빠르게 지역을 떠났습니다. 현재 연천군의 인구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정종택 씨는 경제력 있는 젊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기업과 학교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70인데 넘었지만은 젊은 층이 60대야. 그 전부 다 대도시는 직장 따라간다고 그러고 돈 벌러 나가고 그러니까 지역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게 하나씩 빨리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연천군의 노령 인구 비율은 약 30%.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연천군의 상인들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과 재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에서는 고등학교 간의 통합이 처음으로 이뤄졌는데요. 네, 또 학생 수가 줄어든 원도심 학교는 개발지구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임가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충북 보은군 성주리에 자리한 보은정보고등학교입니다. 10여 년 전 전교생이 56명이던 이 학교는 당시 고교 통합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이 학교와 보은여고를 통합하려 했지만 동문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겁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당시보다 3배나 더 줄어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충북에서 고등학교 통합을 처음 추진하는 보은정보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8명뿐인데 2025년까지 신입생을 받지 않고 2026년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반대를 하던 학부모들도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인근 학교와의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보은 지역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는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선호하고 중학생들은 또 큰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근데 이제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역사회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 간 통합은 충북 제천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천 산업고에 학과를 신설해 제천 디지털 전자고가 산업고로 흡수 통합되는 방식입니다.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으로 학교 경쟁력을 높여 빠져나간 학생들을 유입한다는 겁니다. 신흥지구 도시개발로 학생들이 빠져나간 원도심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개발지구 학생 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교육부의 학교 신설 벽은 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학생 수가 줄어든 원도심의 학교를 개발지구에 신설된 학교로 이전 재배치했습니다. 대신 원도심 학교에는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근의 이제 작은 학교를 이전 재배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생은 감소하는데 학생 수만 아니 학교 수를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 간 강제 통합보다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충분한 협의와 걸맞은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 양주시는 옥정 회천지구와 주요 교통 거점을 잇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역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7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 대책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양주권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옥정지구에서 회천지구 내에 위치한 전철 1호선 덕계역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올 하반기부터 총 6대의 버스 운행을 개시합니다. 오는 7월부터 옥정지구와 덕계역, 삼숭동 일대를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 10대를 투입해 운행을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 회천지구를 경유하는 DRT 노선 사업자를 모집해 2024년 5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에 공공의료원을 유치할 것을 희망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두천시의회장 김승호입니다. 예. 의장님, 이 공공의료원 유치 희망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우선 이제 관내 의료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현실에 그 간절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당히 동두천이 열악합니다. 동두천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 개밖에 없고요. 동두천은 국가에서 지정한 응급 의료 분야 의료 취약 지역인데 특히 야간 응급 의료 체계가 부족해서 응급 환자를 인근 시 병원으로 한밤중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소아과, 산부인과 등도 부족하고요. 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동두천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동두천시만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요. 동두천시가 최선이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주장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동두천만이 아니라 경기 북부 거의 모든 시군이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중에서도 최선이자 최적의 입지를 정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선택일 텐데요. 동두천에는 재생병원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미 이제 완공된 상태이고요. 병상이 1,400개가 넘습니다. 다른 곳에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동두천의 장점이고요. 그 어느 곳도 동두천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안을 마련해서 각 시군의 신청을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치를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실 계획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총력을 또 기울이고 있고 또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 동두천 시의회도 집행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함께 동두천 유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우리 의회가 홍보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1,000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을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경기도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에서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도내 참여 대학 확대를 위한 경기도 예산 투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제안한 청년 노동자와 고교 3학년 학생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경기도의회 민주당 측은 전했습니다. 김민철 국회의원이 경기 북부경찰청장을 만나 교통시설 개선과 보행자 안전 등 교통 현안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 북부경찰청장에게 의정부 밀락 2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과속 단속 시설을 설치하고 고산지구 진입 좌회전 차선 추가 신설, 밀락 2지구 로데오 거리 주차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으며 경기 북부경찰청장은 현장 점검과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